안녕하세요. 영화평론가 심영섭입니다. 오늘은 제인 캠피온의 신작이자 2021년 베니스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한 서부극이죠. 파워 오브 도그를 리뷰하려고 합니다. 스포일러가 있으니까 영화를 다 보신 후에 리뷰를 살펴봐 주세요. 영화는 1925년 몬태나주를 배경으로 하지만요. 실제 촬영은 연출을 맡은 제인 캠피온의 조국인 뉴질랜드에서 촬영을 했다고 하는데요. 감독뿐만 아니라 촬영 감독 역시 여성입니다. 레이디 맥베스를 촬영했던 아리 웨그너 감독은 서부의 대자연과 그 풍광, 특히 언덕 사이의 그림자와 명암을 숨막힐 듯이 회화적으로 구려내었죠. 이 리뷰를 보실 시청자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요. 파워 오브 도그 이 영화만큼은요, 핸드폰이나 노트북 대신 가급적 큰 화면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멋있죠? 네, 자 그럼 리뷰 시작합니다. 여기 두 형제가 있습니다. 25년 동안 몬태나에서 대목장을 운영했죠. 형 필 버뱅크, 그는 집에서 목욕을 하는 법이 없고 늘 가죽 바지를 입고 벤조를 연주합니다. 몇 번의 칼질로 숫송아지를 1,500마리씩 거세하는 그는 마초적이고 이 수컷들의 리더로 농장에서 군림합니다. 카리스마와 거친 언행으로 카우보이들을 압도했지요. 그러나 겉보기와 달리 예일대를 우등으로 졸업한 모든 면에서 지적이고 날카롭고 예리한 구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생 주호는 다르죠. 첫 장면부터 목욕을 하면서 등장한 그는 신사복을 입고 문명인 같고요. 부드럽고 자상한 성격을 지녔습니다. 농장의 실질적 운영자처럼 보이지만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스타일은 아니죠. 얼핏 보면 형인 필이 동생인 조를 마구 대하는 것 같지만 더 들여다보면 조를 필요로 하는 쪽은 오히려 필입니다. 매일 밤 조를 기다리고요. 조가 올 때까지 건배사도 미룹니다. 한 침대에서 이렇게 나란히 잠을 자는 두 사람을 지켜보자면 아직도 형제는 유년 시기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그러나 조와 필의 형제관계는 옆 동네 미망인인 로즈와 그의 아들 피터가 등장하면서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로즈는 남편이 죽은 후 레드밀이라는 식당을 차려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만사가 그리 행복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섬세하고 여성적으로 보이는 의대생 아들 피터는 종이꽃을 접어 식당을 장식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느 날 레드밀에 와서 식사를 한 필이 피터를 놀리고 종이꽃을 불태우자 로즈는 한없이 속상해하면서 울음을 터뜨리죠. 그런 그녀를 위로하면서 점차 연민과 사랑을 느끼게 된 조는 형의 반대와 질책에도 불구하고 로즈와 결혼하게 됩니다. 파워 오브 도그는 서부극의 모양새를 띄었지만 각 캐릭터의 모호하고 이중적인 행동을 통해서 인물 간의 긴장을 극대화하는 매력이 도드라집니다. 영화의 전반부는 필과 조 형제, 필과 로즈의 긴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죠. 이제 결혼을 한 로즈는 머뱅크 형제의 대저택에서 살게 되는데요. 사냥한 동물의 박제가 가득한 거실, 늘 2층의 방에서 나와 벤조를 치며 아래층에서 피아노 연습을 하는 로즈를 필은 압박을 가합니다. 그로 인해 로즈는 거의 신경쇠약에 걸릴 정도입니다. 필의 발자국 소리, 필의 벤조 소리, 필의 휘파람 소리 모두 로즈의 신경을 거스릅니다. 그러나 로즈가 모르는 것이 있죠. 그것은 필의 숨겨진 성적 정체성입니다. 필 역할에는 베네딕트 컴버비치가 필생의 명연기를 선보이는데요. 이 역할로 니코틴 중독, 골초였거든요. 이 필이 그래서 니코틴 중독으로 사경을 헤매기도 했답니다. 내년도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예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필은 말끝마다 브론코 헨리라고 하는 카우보이를 추억하고 영시합니다. 조와 로즈가 결혼 후 집에 와서 첫날 밤을 치를 때 이어지는 다음 장면은 필이 헛간으로 가서 이 브론코 헨리라고 써있죠. 이 안장입니다. 안장을 닦는 장면이죠. 이 행동은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안장의 윗부분은 마치 발기된 남성의 요 윗부분에 이렇게 남성의 발기된 성기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 파워 오브 도그에서는 유난히 이 남성 성기를 상징하는 장면이 많습니다. 그리고 안장을 타거나 안장을 어루만지거나 닦는 것은 은밀한 성적 의미를 지니고 있죠. 필은 아마도 브론코 헨리와 동성애적인 관계를 맺었을 것이고 자신의 동성애를 억압하고 방어하느라 겉으로 더 사내다움을 과시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필은 가끔 모두의 눈을 피해 외딴 개울가에서요
옷을 벗고 진흙을 몸에 바르거나 흐르는 시냇물에 목욕을 하는데요. 남자, 주인, 농장주 같은 의식세계를 피해서 그만의 자유로 호흡하는 무의식적인 공간을 숨겨둔 셈이죠. 아마도 예일대에서 고전학을 공부했지만 카우보이라는 사내들의 공동체에서 뭔가 안식을 찾았던 그는 동성애를 경험하면서 한 마리의 짐승, 늑대나 개로 살기로 작정한 것 같습니다. 필에게 여자인 로즈는 이 세계에 침입한 이물질 혹은 침입자 같았을 것입니다. 또한 형제가 아닌 필과 조의 갈등은요, 자연에 순응하면서 거친 남성 공동체를 선택한 필과 문명을 누리며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싶은 조의 욕망이 부딪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죠. 조는 주지의사와 부모님을 초대해 그럴듯한 상류사회의 모습을 꾸리려고 하는데요. 이때 조가 로즈에게 사준 그랜드 피아노는 제인 캠피언의 전작 영화 피아노에서 드러나듯이 로즈의 여성적인 욕망, 즉 자궁적 이미지를 상징하죠. 그러나 필의 압박으로 인해 로즈는 그 피아노를 연주하는 데 실패하고 그만 알코올 중독에 빠져버립니다. 영화의 중반부와 후반부에는 로즈의 아들인 피터와 필의 긴장관계, 그리고 필의 변화가 도드라지죠. 여름방학이 되자 대학에 갔던 피터가 농장으로 돌아옵니다. 처음에는 여성 같은 그의 걸음걸이와 체격을 카우보이들이 놀리고 또 피터를 홀대하죠. 그러나 필처럼 피터에게도 겉보기와 다른 면모가 존재합니다. 피터는 여리고 섬세한 외면과 달리 영화에서는 죽음의 이미지 속에 놓여져서 등장하죠. 종이꽃 역시 죽은 꽃이고요. 아버지가 묻힌 묘지를 배경으로 등장합니다. 게다가 덫을 만들어 토끼를 잡더니 그 토끼를 가차없이 해부하기도 합니다. 자살한 아버지가 너는 쌀쌀맞고 독한 구석이 있다고 했거든요. 아들을 제대로 본 것이겠죠. 필은 긴장을 하면 빗으로 소리를 내는데요. 굉장히 인상적인 음향이에요. 사람들은 그런 그의 내면을 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필은 기이하게도 피터에게 브론코헬리의 채취를 느낍니다. 자신의 알몸을 처음 본 사람도 피터였고 그 자신과 브론코헬리만이 보았던 언덕 위의 개의 그림자, 자세히 보시면 요게 이렇게 귀 같고 요게 이렇게 벌린 입 같지 않습니까? 예, 개의 머리 같지 않습니까? 요 개의 그림자를 단박에 알아차리고 봐버린 것도 피터였기 때문이죠. 사실 필은 브론코 헨리에 대한 추억과 기억에 집착하며 살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가 브론코 헨리와의 사랑을 추억하는 방식은 가죽을 잘라 끈을 만들어 밧줄을 만드는 것이죠. 점차 피터에게 호감을 느낀 필은 피터를 만날 때마다 밧줄을 이렇게 꼽니다. 그러나 어린 피터는 그저 필에게 친밀감만을 느끼는 것일까요? 사실 필의 동성애적 경향을 피터는 이미 간파하고 있습니다. 그가 젊은 청년들의 나체를 모은 잡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로즈 앞에서 둘은 헛간의 문을 닫고 로즈는 둘이 친해지는 것에 초조해합니다. 필은 피터에게 안장을 타보라고 하는데 이 역시 성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죠. 영화의 첫 장면에서는 피터의 독백이 나옵니다. 아빠가 돌아가신 후 엄마가 행복하기만을 바랬다. 엄마를 돕지 않으면 난 사내도 아니지. 엄마를 구할 수밖에. 피터의 나레이션에서도 드러나듯이 피터는 엄마의 행복을 바라고 자신의 남성성을 입증하고 누군가의 구원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동성애적 욕망에 너울에 갇혀있는 필은 이러한 피터의 진면목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로즈가 필의 가죽을 모두 인디언에게 주어버린 후 필은 더 이상 가죽꾼을 만들 수 없음에 치를 떱니다. 이때 피터가 자신이 소유한 생가죽을 내밀죠. 사실 탄저병에 걸린 소에서 떼어낸 세균이 득실득실한 가죽이었죠. 의과대학생인 피터는 탄저병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영화는 여러 가지 복선을 통해 피터의 숨은 의도를 드러냅니다. 예를 들면 불행을 견디면서 어른이 되는 것이라고 필이 말하자 피터는 장애물을 없애는 것이 인생이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셨다고 부드럽게 대꾸합니다. 이러한 복선이 되는 대사처럼 피터는 어머니를 위해 필이란 장애물을 오랜 계획 끝에 말끔히 치워버리죠. 필은 피가 가득한 물속에 상처난 손을 담그고 오염된 가죽을 밧줄로 만들려고 합니다. 필이 그 가죽으로 밧줄을 꼬고 피터가 물어보죠. 브론코 헨리와 가까운 사이였냐고요.
그러자 필은 친구 이상이었고 한 침상에서 몸을 맞대고 잠들어 버렸다고 합니다. 이때 피터는 이렇게 담배를 피워서 필의 입에 물려주지요. 이 장면에서 필과 피터 두 사람의 교접 혹은 성적인 긴장감은 최고조에 다다릅니다. 파워 오브 도그는 압도적인 대자연 속에서 한 마리 짐승으로 살기 원했던 한 인간의 비극과 파멸로 막을 내립니다. 탄저병으로 죽어가자 필은 상징적인 카우보이 복장 대신 양복을 입고, 처음으로 양복을 입어요. 영화에서 의사를 만나러 가고 말끔히 면도를 한 시체가 되어 돌아옵니다. 파워 오브 도그에서는요, 총 한 방 나오지 않고 서부극의 트레이드 마크인 극적인 결투도 없지만 이렇듯 심리 스릴러의 면모가 풍성합니다. 제인 캠피온 감독은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인간들이 자신의 영혼 안에 얼마나 깊은 시면을 숨기고 있는지, 보이지 않는 긴장과 복수, 애증의 끈을 섬세히 따라가죠. 필은 죽을 때까지 밧줄을 쥐고 피터를 찾았습니다. 파워 오브 도그는 어떤 면에서 보자면 잔인한 복수극이자 처절한 러브스토리이고 부드럽고 세련된 서정성을 가진 복합 예술이라고 보여집니다. 연출상으로 보자면 제인 캠피온 감독은요, 이 필이라는 캐릭터를 저택의 안에서 밖을 바라보는 시점샷으로 이렇게 창을 마치 이렇게 하나의 프레임처럼 격자를 삼아서 또 이 풍광 안에 필이 있는 것으로, 또 부드러운 트래킹샷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몬테나의 자연 풍광에 갇힌 필의 모습에서 결국 탄저병, 그리고 피터, 즉 과학이 근대라는 미래의 물결이 카우보이라는 전 근대를 마감할 것이라는 시대의 전언을 엿볼 수 있죠. 그렇다면 영화의 제목 파워 오브 더, 개의 힘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이 제목은 구약의 시편에서 나오는데요.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힘에서 구하소서. 여기서 개란 세상이나 한 인간 속에 깃든 야만성, 압도적인 카리스마, 성적 충동, 거부할 수 없는 권위 등 대단히 복합적인 의미를, 칭의를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모든 것을 개의 힘에서 구하고 싶지만, 그러나 저 언덕 위에 보이는 개의 그림자를 과연 우리는 어떻게 떨칠 수 있을까요? 제인 캠피온의 만년 대작 파워 오브 더, 2021년 저의 최고의 영화 중 한 편으로 강력히 추천하고요. 이해가 가기 전에 몇 마디의 말로 설명될 수 없는 이 멋진 영화 베스트 무비를 꼭 직접 관람해 보시기 바랍니다.